파, 은비녀, 백숙이 생각나죠. 식재료 같은데. 네, 그런 닭백숙 이런 재료, 이 파랑 네. 그죠. 닭을 이제 일단 삶아야 되잖아요. 팔팔 끓이면 은비녀는 그러면 이제 그 음식에 독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피려고 은비녀 어. 하는 거지. 아니면은 저게 말도 안 되겠지만 수사독으로 저기요? 아 수사도 닭을 닭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닭피로 점을 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지견처럼 아, 닭을 당시에 보면 얘가 가는 닭- 거야. 탐지견, 예, 탐지견처럼 뭐가 있지 않았을까? 황재성 씨 다시 자리 옮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 진짜요? 뭐? 굉장히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조선 시대의 운동점? 수사에 사인을 밝혀냈던 물건들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어떻게 사인을? 아니 근데 은비녀가 은 같은 경우는 그죠, 그거 독에 이거네. 넣으면 이게 맞아요. 색깔이 변한다는 걸 알고 검은색으로 있거든요. 변한다 이런 얘기인데 파는 어떻게? 파는 뭔가요? 좀 먹어보기만 했지. 저 그냥 이거 추측, 진짜 100% 추측. 어, 야. 시체를 보러 갈 때 네. 냄새 나잖아요. 아, 그럼 무슨 냄새인지 맡아보지 못했지만 네. 파를 이렇게 만약 이게 맞으면 자리 바꿔. 형님 맞으면은 강등입니다. 좌천이에요. 나 은비녀 얘기했는데 아이 문비녀는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조선 시대에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해서 아, 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절대 자신의 건드리지 신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신에 칼을 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부검을 해서 안을 열어보거나 이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어떻게 사인을 밝혀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거만이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검. 네. 네. 눈으로 보는 거. 네, 눈으로 보고 사인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더 어렵겠다 사실. 그쵸.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닭파 은비녀가 영화관은 안 어떤 되죠. 용도로 쓰이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그래서 일단은 거만을 하는 장면이 담긴 그 그림을 모니터로 이거 한번 중요한 보여주세요. 단서가 되겠네요. 닭이 있나 봐야겠어. 닭이 없어. 사기 없는. 파도 파도 없어. 지금 야외인 거죠 이게? 야외인 것 같은데요? 이 조선 시대에는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검시를 했다고. 아 그 자리에 저기가 그러면 사건 현장인 거예요? 네. 그림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빨간 부채를 든 사람이 있죠. 네. 지방의 수령, 사또. 사또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 옆에서 뭔가를 적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적고 있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의사. 네. 그리고 시신 옆에 서서 직접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사람이 네. 오작인. 네. 그 조선 시대에는 이제 시신 훼손하는 거를 금기시했기 때문에 네. 의사가 직접 시신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아. 대신에 이거를 오작인이라는 그 시신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이고 말하자면 법의학의 행동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래서 다음 모니터를 보시면 더 놀라실 건데요. 왜요? 뭐야? 와. 이거 해부동가요? 그래서 저 그림은 이제 정조 때 완성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네. 법의학서 법의학서. 증수무원록 언해에 나오는 시형도입니다. 체형이 다른데 다른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기록을 할 때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네. 그 중요한 부분들을 다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비율도 조금 다르게끔 한 것 같아요. 쓸게 많으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해놨네요. 지금이랑 비교해도 지금 제가 국가수에서 부검 의뢰받았을 때 기록하는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오, 이거는 진짜 이거 보기 힘든데. 오, 비슷하다. 비슷하다. 비슷해. 아니 오히려 아까 그게 더 정교한 느낌도 있어요. 선생님 대충 하시는 거 아니죠? 저희 사진을 찍으니까 아까 닭하고 파하고 아 맞아. 비녀 그걸로 어떻게 찾아냈냐 그거에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모르겠어요. 저희는 파 얘기는 꼭 들어야겠어요. 맞아요. 진짜 맞는 지금 자리가 걸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검 대신에 이런 사인을 알기 위해서 이제 아까 보였던 저 설럭화에 저런 물건들을 사용을 한 건데요. 네. 응용법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응용법물. 법물. 아까 이제 팔을 코에 꽂았다고 네. 하셨는데 네. 진짜 많은 거 아니야? 파.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삽죽불이라는 걸로 태워서 이제 악취를 제거했다고 파가 합니다. 아니었어. 아 그럼 저희 자리 안 바꿔도 되는 안 바꿔도 거죠? 됩니다. 안 바꿔도 됩니다. 그럼 파는 어떻게 쓴 거예요? 네, 파는 뭐야?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네. 시신에 숨어 있는 상처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뭐? 파를 어떻게 찾아요? 와. 일단은 물을 뿌려서 시신을 좀 닦아낸 네, 다음에 네. 파에서도 흰 뿌리 부분을 네. 빻아서 넓게 시신에다가 펴 바르고 네. 거기다가 식초에 담궈뒀던 종이를 덮어둡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타나는구나. 1시간쯤 뒤에 상흔이 나타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야 이거 옛날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경험적으로 식초와 파에 들어있는 성분이 어떻게 결합을 하면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닭 얘기 안 하셨? 닭 얘기하셨어요? 닭. 네, 그 닭은 대체 뭐? 닭은 독사를 판별하는 데 쓰였습니다. 어? 불이로? 설마? 예. 비녀가 아니었어? 진짜? 반개법이라고 해서 네. 독살로 의심되는 시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시체의 목구멍에다가 밥을 넣습니다. 네. 불. 그리고 그걸 다시 꺼내서 살아있는 닭한테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닭이 죽으면 뭔가 독살이죠.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로 간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손을 넣어서 할 수도 없고. 진짜 제일 확실한 건 다른 생명체가 먹어보고 테스트하는 거긴 하네요. 조선시대에도 동물 실험이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도 배가 고프는데 저 실험용 닭은 독이 든 걸로 판명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로? 징수모원록 원에 보면은 백성들이 반개법에 사용된 닭을 먹지 않도록 하라. 저 지령이 내려왔다는 건 누가 먹었네. 피해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럼 교수님 은수저는 확실히 그 그게 맞나요? 은비녀는 이제 조선시대에 특히 자주 사용됐던 독극물 중에 하나가 비상이잖아요. 네. 사약을 만들 때 이제 이 비상으로 주로 만들게 되는데 네. 은비녀의 은성분이 특히 비상과 반응을 해서 검게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극 보면은 이렇게 뭐 임금님이 뭐 드실 때 은수저를 넣어보잖아요. 맞아요. 색깔이 변하면 비상. 아, 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보면 또 반전이 있는데 비상이 몸에 잘 받는 분은 사약 마시고 안 죽는 분도 있어요. 진짜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네. 네. 계속 여러 사발 마시다가도 끝까지 안 돌아가시면 조형에 처했다. 목을 메어 처형했다. 사약 드신 분들 좀 답답하네요. 이 정도 되면 내가 그 비소빨이 좀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죽은 척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몰랐겠지. 안 죽을 줄 몰랐겠지. 다시 돌아가서 네. 당시 부검법 저런 방법을 알아낸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억울하게 자살이나 병사, 급사로 종결됐던 사건들을 화살로 밝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조선시대에 현대랑 굉장히 비슷한 화학 반응으로 이제 증거를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예요? 조선시대 때요? 요즘의 과학 수사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화학약품 중에 하나가 루미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액 내에 있는 성분과 만나면 어두울 때 형광색으로 빛난다는 게 그거구나. 밝혀졌어요. 그래서 현재 많이 사용하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때 자신의 오피스텔 방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시신에 대한 훼손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런 자기가 화장실이니까 물로 다 세척을 다 했어요. 루미놀 시약 기법을 활용을 해서 과학수사위원이 아주 미세한 혈흔을 찾아냈거든요. 네. 근데 조선시대에도 이 루미놀이랑 굉장히 비슷한 방법을 사용을 오, 했습니다. 뭐예요? 네. 뭘로? 칼을 이용해서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범인은 그 칼을 씻겠죠. 네. 당연히 그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그 증거가 인멸된 칼자루를 가져와서 불에 달구고 산성이 강한 식초를 부어서 지워졌던 핏자국을 다시 나타나게 만드는 겁니다. 와, 이걸 조선시대 때 어떻게 알았냐? 이거 어떻게 누가 달궈가지고 식초볼 생각을 어떻게 했지? 우연으로 알긴 참 힘들잖아요. 네. 피 묻은 칼을. 많은 과학기술의 발견이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사실 처음에는. 예. 어쨌든 우리 선조들 이게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네. 예,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똑똑한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네.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지만 시신은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